안녕하세요.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와 MVP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가 함께 만드는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.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요즘 1인 가구가 정말 많아졌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, 또 소통,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공동체 미디어랑 연결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. 네,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꼭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 순서로 1인 가구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해요. 박민진, 김성화 연구원의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,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연구죠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1인 가구의 현실,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. 네, 먼저 주목할 점은 역시 그 증가 속도입니다. 한국의 경우에 2000년에는 한 15.5% 정도였거든요. 네네. 근데 2020년에는 이게 31.7%가 됐어요. 그러니까 2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거죠. 와, 2배 이상이요? 정말 빠르게 늘었네요. 네, 이게 단순히 그냥 가구 형태가 변했다 이걸 넘어서 사회 전체나 또 개인의 삶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렇겠죠. 그럼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, 특히 좀 정서적인 면은 어떨까요?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저는 좀 놀랍던데요. 맞습니다. 응답자의 62.1%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어요. 62%나요. 절반이 훌쩍 넘네요. 네,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13.6%, 또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분도 한 7.6% 정도로 나타났습니다. 외로움, 고립, 우울 다 심각한 문제인데요. 여기서 이제 외로움하고 사회적 고립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외로움은 아시다시피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내가 느끼는 거. 네. 근데 사회적 고립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요청할 사람이 없는 좀 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. 근데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, 이분들 대부분이 외로움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립된 분들은 거의 다 외롭다고 느끼시는군요. 그렇죠. 고립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. 단순히 외롭다. 한마디로는 이게 다 설명이 안 되겠네요. 그래서 연구에서는 이걸 좀 유형화했죠. 네, 맞아요. 연구에서는 이 사회적, 정신적 건강 문제들이 얼마나 겹쳐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1인 가구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. 4가지나요? 네, 첫 번째는 이제 외로움군인데요. 이분들이 제일 많아요. 약 45% 정도 됩니다. 거의 절반 가까이네요. 네, 이분들은 말 그대로 외로움만 느끼는 경우예요. 다른 심각한 고립이나 정신건강 문제는 아직 없는 거죠. 근데 특징을 보면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실업 상태인 비율이 높고요.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군요. 네, 그리고 사회적 관대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은 되게 크고 또 외부 도움 요청에도 비교적 적극적인 편입니다. 관계는 원하는데 아직 다른 문제까지 겹치진 않은 상태군요. 그럼 두 번째는요? 두 번째는 고립군입니다. 한 10% 정도 되고요. 이분들은 이제 외로움하고 사회적 고립을 같이 겪는 경우예요. 외로움의 고립까지. 네,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그리고 블루칼라, 저소득층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. 특이한 점은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식이 좀 소극적이에요. 혼자 술을 마신다거나 혼밥하거나 아니면 그냥 별다른 대처를 안 하는 거죠. 혼술, 혼밥, 뭔가 좀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이네요. 네, 그래서 그런지 관계를 막 형성하고 싶다 이런 요구보다는 건강관리 같은 자기관리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. 관계보다는 내 몸 챙기기가 더 우선이다 이런 느낌이군요. 세 번째는 좀 더 심각해지나요? 네, 세 번째는 외로움 우울군인데요. 약 5% 정도입니다. 이름 그대로 외로움이랑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같이 겪는 유형이죠. 외로움의 우울까지. 이건 정말 힘들겠네요. 맞아요. 주로 노년층 비율이 높고요. 경제적으로나 건강면으로나 모두 좀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이 공유주택에 살고 싶다는 의향이 4유형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. 뭔가 좀 같이 살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걸까요? 주거나 공동체 생활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네요. 그럴 수 있죠. 네. 마지막 4번째 유형이 저는 정말 의외였어요. 그러셨어요? 네, 마지막은 고립 우울군이라고 해서 약 3% 정도인데요. 가장 복합적인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. 외로움, 고립, 정신건강 문제까지. 3가지를 다요. 와, 정말 힘드시겠네요. 근데 놀랍게도요,
다른 군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오히려 높은 편이에요. 월 한 200에서 400만 원 사이 분들이 많고요. 네. 그리고 직업도 보면 관리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라 비율이 높아요. 여성 비율도 높고요. 아니 그럼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인데도 외롭고 고립되고 우울하게까지 하다는 거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요.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물론 외로움과 관련이 깊지만 이 고립 우울군 사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회적 심리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각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이 정말 다르다는 거고요. 정말 그러네요.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주변의 1인 가구를 보거나 혹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어려움을 알기 어렵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이 정말 다르다는 것도요. 맞아요. 오늘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1인 가구의 어려움이 정말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각기 다른 필요를 가진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도요. 맞습니다. 중요한 건 경제적 수준 같은 그런 단편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각자가 처한 그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좀 섬세한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. 과연 이분들이 마주한 현실은 또 어떨지, 그리고 우리 사회와 또 저희 같은 공동체 미디어가 어떻게 이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, 이건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와 MVP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,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. 네,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저도요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Community Media Network, MVP.